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소 공면의 법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식이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한 공면의 방정식이고, 두 번째 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 위의 경우에 특수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평면 혹은 공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밑에 걸 먼저 보시면은 이제 x, y라는 좌표에 z라는 높이가 매핑되어 있는 그런 공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x, y에 대해서 각 모든 x라는 x, y라는 이 좌표에 대해서 이런 이제 높이가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면의 방정식인데, 이 경우에도 여기 있는 매개변수 방정식 폼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여기 x, y 그대로 내려오고 z는 fx, y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매개변수를 이용한 공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공면에서의 공면에 대한 각 x, y 혹은 u, v 좌표에 대한 그 공면의 법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공면을 표현하기 위해선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파라메트릭 서페이스, 그러니까 공면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 표현된 공면의 시각화, 울프람 알파라는 유틸을 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공면의 법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비디오에는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벡터장의 면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 크롬 창인데 이걸 굳이 왜 꺼냈냐?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직선 혹은 곡선의 식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꺼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실 매개 변수 방정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스크롤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스크롤이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직선 혹은 이제 곡선의 방정식은 xt, x는 xt, y는 y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해진다면 그 t에 대응되는 함수로서 x와 y가 각각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t의 범위가 뭐 여기부터 밑에 끝까지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a점이고 밑에가 b점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이 전체 페이지 중에 어디를 볼 것인가, 그 시선에 대한 이제 y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곡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크류바처럼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위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긴 스크린이 되고, 그 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다 라고 매핑이 되어 있도록 하면, 그 좌표를 따라서 우리가 스크롤을 올리고 내릴 때 그 스크린이 이렇게, 우리 스크린 시선이 이렇게 매핑이 돼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잘 아실 텐데, 칸 아카데미라는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스크롤을 이용해서 곡선의 파라메트릭 커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표현했다고 생각돼가지고, 보시면 여기 슬라이더가 있죠. 슬라이더를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각 슬라이더 위치마다 어떤 라인에 어떤 위치가 매핑되어 있는지를 잘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를 굳이 용어화하자면, 이 슬라이더의 이제 0에서 3까지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 파란색 커브가 치역이 되겠죠. 그리고 XY 평면이 공역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했냐면, 이거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공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이 UI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보시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스크롤이 두 개가 필요하게 되죠. 스크롤 두 개를 이용해서 제가 보고 싶은 어디든지 공면상에
위치를 이제 맞출 수 있게 되죠. 평면 혹은 곡면상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CRT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크롤 두 개만, 위로 아래로 가는 스크롤, 양옆으로 가는 스크롤, 이 두 개만 있으면 이 볼록하게 돼 있는 CRT 모니터 위에 어떤 영역이라도 스크롤을 이동함으로써 어떤 영역인지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평면을 이용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곡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받은 건데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먼저 보실게요. 여기 이제 하이퍼블릭 파라볼로이드라는 곡면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이제 XY 평면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평면이란 걸 알 수 있죠. 곡면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아까 보셨던 칸 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보셨던 그 슬라이더가 이제는 평면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면 자체가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 내에 있는 위치를 옮겨가면 이렇게 노란색 면 위에 있는 영역으로 이 각각의 점 혹은 이 면들이 매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각각 어떻게 매핑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죠. 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CRT 모니터와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되는 엘립틱 파라볼로이드라는 곡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점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고, 왼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저기 우리가 이 치역상에서 이렇게 매핑된 곳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올려도 각각 매핑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구의 형태로 매핑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경우는 U랑 V가 각각 각도에 매핑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에 매핑되어 있고,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각도에 매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 방향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쪽 각도,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각도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2차원 평면에 매핑을 잘 시킬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절구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V 방향으로 옮기면 이렇게 높이가 변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U 방향으로 옮기면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토러스, 도너츠 모양인데 이건 어떤 원을 따라서 움직일지가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 토러스의 식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제 정의역이 2차원이고 치역이 3차원 상에 있는 2차원 평면이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자면 이제 변환인데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준 함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벡터라는 거죠. 벡터로 표현된 이제 곡면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었고, 이제 법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놓고 스크린샷을 좀 찍어서 설명을 계속 해볼게요.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용어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용어를 먼저. 자, 요 이제 R 벡터라는 거, 우리의 곡면을 표현하는 이 벡터에다가
여기 이렇게 라운드 R, 라운드 U, 여기 U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편미분한 거, 이거를 우리가 RU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R, 라운드 V를 RV라고 이름 붙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U가 조금만큼 움직일 때 여기 라운드 R, 라운드 U는 U가 조금 움직일 때 R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나요? 라는 뜻이 된다고 라고 제가 예전에 편미분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편미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금 U에 대해서 편미분 해줄 거면 V는 상수로 취급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V를 이제 0이란 값에 넣고 여기 요 U의 변화를 생각하는 거죠. V라는 값을 상수로 두고 U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DU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V가 0이라는 것에 매핑되는 치역에서의 값들은 요 선 위에 있게 되겠죠. 약간 삐딱한데 요 선 위에 있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방향에서 요만큼 변했을 때, 자, 이건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대한 비율, 만약에 이 U가 어떤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R에서 변한 R 방향으로, R에서 이제 여기 U 방향으로 따라서 변한 그 속도는 이제 편미분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V를 상수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변화량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율 혹은 속도, 여기 거리잖아요, 거리. 그 방향으로의 속도에 관련된 벡터는 요게 되겠죠. RU. 그리고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좋아지네. 자,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란색에 관련된 건 지금 요렇게 정확하게 요 위치에서 그려야 되는데 약간 비껴서 그렸어요, 일부러.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U를 고정시켜 놓고 이 방향으로의 변화, 여기가 이제 여기 DU라고 한다면 그때 이 파란색으로의 변화율, 이 바로 라운드 R, 라운드 V가 되겠네요. 이게 RV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다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DU에 따라서 여기 이 변화의 비율을 말씀드린 거지, 이 길이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길이 그리고 이 면적은 다른 값입니다. 저기 그래서 이 속도 아니면 그 변화 비율이 라운드 U, 라운드 R, 라운드 U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의 변화율이 라운드 R, 라운드 V.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때 이 기울기가 얼마나, 기울기의 이제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걸 취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이제 벡터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 이 방향으로 향하는 벡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떤 이 미소 면적, 여기 미소 면적 요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선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거 알고 있죠? 라운드 U, 이제 라운드 R, 라운드 U, 그리고 라운드 R, 라운드 V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두 벡터에 모두 수직하는 벡터를 구하려면 외적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U가 이 방향이고 V가 위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법선 벡터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법선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외적 값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외적 값의 크기는 뭐
여기 R U 벡터가 있고 이렇게 R V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꼭 이게 직교할 필요는 없죠. 어떤 공면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디포메이션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U, V 여기에서는 이제 직교했지만 여기선 직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외적 값은 여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죠.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법선 벡터가 됩니다. 법선 벡터 크기를 1로 맞춰주고 이 RU와 RV에 모두 수직하는 그런 벡터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방향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요 방향으로 나오게 한다면 플러스 값이 될 것이고 이제 요 아래쪽 방향으로 나온 거를 우리가 찾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선 벡터에 대해서 미소 공면의 법선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벡터장의 면적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